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쁘게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최근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 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착수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쉽게 말해가지고 허그에서 고분양가 관리제도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선해서 민간업계 공급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하면서 현재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제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지를 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관련해서 이제 주택 공급 기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빨리 진행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그 해에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좀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살펴보게 되면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관련해 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와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제곱미터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까지 그러니까 이 법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기 전까지는 전용 84까지만 바닥 난방을 허용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도 개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기금이라든지 세제 지원도 지금 실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공영 주거 서비스도 이렇게 해서 공급을 늘리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많이 말 그대로 이제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 관련해 가지고 이제 4가지 방안을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파트 공급 속도를 현실적으로 한번 늘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게 첫 번째로 통합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라고 사업 주체가 통합으로 해서 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이게 통합심의 의무화로 해서 이거를 좀 인허가 기준을 이제 현행 9개월에서 2개월까지 그러니까 한 7개월을 단축해서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이제 이래서 경관심의 무슨 심의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허브에서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을 이제 내놨습니다. 이거는 인근 시세 산정 기준으로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시세에 맞게 이제 분양가를 갖다가 매뉴얼을 갖다 개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심의 기준을 좀 구체화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또 뭐 다 틀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자체별로 분양가 심사를 하고 예측 가능성 있게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심의 기준을 좀 구체화해가지고 매뉴얼을 좀 개정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도심주택 공급이라든지 아파트 공급을 뭐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게 이제 전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있었을 때도 이런 부분이 이야기됐다가 뭐 LH 사태 때문에 좀 말 그대로 좀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올 한 2, 3월 달만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진행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등 생활 패턴 변화로 다변화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 특히 2, 3인 가구 등이 많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다. 여기에는 이제 아파텔이 나오진 않았는데, 저는 여기가 이제 아파텔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심에 오피스텔을 현재 뭐 84까지 뭐 전용한
5평까지로만 뭐 하다 보니까 3인 가구라든지 4인 가구가 살기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용 면적을 120까지 늘린다고 하면 충분히 아파트 대체에 뭐 아파트 대체로 이제 공급이 가능한 그런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좁은 면적에서 좀 60까지 좀 늘리겠다는 거고요.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85에서 바닥 난방을 설치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120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확대하겠다. 이제 지금 만약에 이게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행 아파텔의 84보다 120을 갖다가 만약에 공급을 한다고 하면 아파트에 막 아파트 공급하는 말 그대로 이제 아파트 공급의 대체 상품이 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만약에 120까지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 34평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갖다 선호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이제 분양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요. 요 기금세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금 운영 계획을 뭐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판단했을 때 공급자들, 민간건설사들한테는 좀 이익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출금리도 인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건설사들한테 말 그대로 당근을 좀 주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뭐 인센티브를 갖다 좀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은 보시는 것처럼 다세대 주택에서 준주택까지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금리도 좀 많이 낮춰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유형 주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에 한해 적용하겠다. 이런 부분도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민간임대 사업자를 지금 현재는 못하게 지금 막아놨는데 아파트를 막아놨는데 이제 오피스라든지 이제 뭐 다가구 이런 데는 지금 민간 임대 등록을 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가 이제 이런 것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등록 임대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제도를 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좀 가졌던 아파트 공급 속도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좀 한 것 같고요. 이 통합 심의에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빨리빨리 뭐 지금 보시면 건축 심의, 경관 심의, 교통 심의 이게 다 별도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 심의를 갖다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2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방향은 개선 방향이 나왔는데 현행은 인근 지역 모든 사업장 평균 시세 반영을 했는데 이제 개선 사항으로는 단지 규모라든지 브랜드 그 다음에 유사 사업장 선별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점수 300점 만점에서 이제 현재 기존 충족 단지가 없을 경우에는 개선 방안으로 점수를 완화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역 평균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심사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서 조정을 하는데 개선 방향으로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리고 기준 공개는 심사 세부 기준을 또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빠르면 9월 중에 지금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저는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저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이 더 부족해졌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조심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실적으로 조정이 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205만 호의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지금 향후 계획을 밝혔는데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다 공공 분양이에요. 근데 민간 분양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민간 건설사에게 뭐 강근이라든지 메리트를 갖다가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인센티브를 좀 줘서 많은 그 민간 그 건설사들이나 민간 시행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 건의사항은 계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속 추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이제 거의 말해서 임기 말에 이런 정책들이 나왔는데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고 또 내년 5월에 이제 정권이 만약에 현 민주당에서 그대로 갈지 아니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일관성 있게 정말 이 부동산 주택 공급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좀 추진되기를 갖다 뭐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공급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야기 됐던 것들을 다음 정부에서도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수도권에 계속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주기를 감사스마일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료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했고, 최근에 또 저에게 또 댓글이 이제 달리는 부분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냐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집을 사지 말고 좀 기다려라. 기다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20, 30대라든지 또 최근에 무주택자 분들께서 이제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거를 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추진 일정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공급 속도를 제고해서 이런 부분을 긴밀하게 국토교통부에서 행안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획재정부라든지 허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TF로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체감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내가 기다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부동산을 방송을 하는 게 집값을 갖다 올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국민들이 왜 집값이 오르고 왜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든데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걸까? 그 좀 의문문의스럽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집에서 보는 걸 갖다가 이제 하거든요. 식사라든지 하다못해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지도 않고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 다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집이 좀 필요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은 누구라도 살고 싶어 하고, 지금 지방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소도시 말고 읍면 예를 들어서 무슨 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점점 일자리 때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잘 인지하시고,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서울에 집을 한 칸 마련해 주겠다. 아니면 자식을 갖다 서울로 보내는데, 서울에 직장 때문에 보내는데 시집장가를 갖다 보내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은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 주겠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에는 전세나 월세에 만족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내 집을 갖다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전환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 3년 전만 해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조금 이런 게 들어왔는데, 서울은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기도라든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 그리고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들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책의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에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에 관련해서 저에게 이제 댓글도 남겨주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청약에 관련해가지고, 물론 저도 이제 청약을 갖다가, 넣어보고 했지만, 제가 그렇게 청약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미분양을 많이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분양인데, 왜 여기가 미분양이 됐을까라고 이제 분석해서, 이제 미분양 주택을 갖다가 이제 내 집 마련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약으로 해가지고 청약 통장을 써가지고 당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청약 관련해서만큼은 다른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께 또 여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이 부동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망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물론 이렇게 부동산 공급을 갖다 계속 해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대, 2010년대 초반은 아무도 집을 안 샀어요. 그때는 뭐 하다못해 이제 뭐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라고까지 했는데도 집을 안 샀습니다. 미분양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때도 뭐 제가 제 기억으로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들이 다 미분양이 났었고요. 제가 기억으로 삼성에 3년 전, 4년 전 분양했던 데도 미분양이 많이 났습니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분양했던 데는 미분양이 났었죠. 그런데 미분양이 나서 그거를 미분양이 났지만 선택했던 사람이 있고 또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있고 또 심지어는 또 당첨이 됐는데도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집값이 오를 줄 몰랐다. 나는 집값이 오를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고 또 배달을 해서 많이 식당을 갔다 가는 것보다 집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또 드리고요. 쉽게 설명드려서 예전에 뭐 쿠팡 뭐 그런 배송 뭐 당일 배송이라든지 뭐 마켓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온라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안 했잖아요. 뭐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뭐 홈플러스에 장을 보러 갔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지금은 장을 보러 가지 않잖아요. 다 배송 시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시장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또 주택 시장도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현재 또 앞으로 2년 후 3년 후가 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전에는 이 도생이라든지 오피스텔은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었고 뭐 저도 이제 원룸이라든지 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추천을 갖다 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최근에 원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 1.5룸 같은 경우 왜냐하면 다 방 2개나 방 3개 혼자 살아도 방 3개 살려고 합니다. 또 이런 삶의 그런 욕구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만 항상 생각을 하지 마시고 타인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한번 보시고 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넓게 가지시고 지금 현재를 보지 마시고 내년 또 길게는 3년 후, 5년 후를 내다보시면서 부동산 또 인사이트를 좀 키워나가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끝으로 추석 명절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제 내일 오전에도 이제 방송을 할 계획인데 이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자료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국토교통부에 가시면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보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나하고 내가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더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미래과제 제시도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만약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현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공급 속도를 앞으로 늘리겠다. 물론 이게 계획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돼서 꼭 실천이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어제 제 친한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뭐 내용은 뭐 나쁘지 않은데 왜 구독자가 이렇게 많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그렇게 구독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래도 뭐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 내가 한번 들어볼게라고 했는데 그 제 친구가 실은 그 파일럿입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민간 항공사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기장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말 그대로 거의 2년 동안 지금
장기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재테파라고 해서 재테크 파일럿을 읽어주는 재테크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재테크를 재테크 이제 파일럿에 있는 그런 유튜버가 있는데 친하다는 거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제 좀 약간 편견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다른 유튜버들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협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제 같이 방송을 갖다 거의 안 하고 제가 이제 그 아침 시간에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시간에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가 좀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을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또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계획인데요. 아무튼 저에게 이렇게 뭐 친구든 지인이든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또 도움도 되고 있고 또 제 방송에 또 이제 앞으로 또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또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뭐 사람인지라 뭐 구독자가 많아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좋아요도 많아지면 더 좋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저의 책임감이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지금도 저는 만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구독자 1000명이 넘어서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3000명이 넘었고 이제 곧 4000명이 되다 보니까 제가 올해 목표가 10,000명인데 10,000명만 되면 저는 정말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목표로 이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삼성뿐만 아니라 이제 고양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제 방송을 시청하시거나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더 훌륭하신 유튜버님들 계시면 저는 뭐 먹방도 좋고요. 먹방이 아니라 이제 맛있는 맛집 탐방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검토해가지고 한번 수용해서 더 좋은 방송으로 한번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했었던 부분 중에서 이제 고양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일자리가 지금 현재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만으로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실천 방안이 이제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교통망이 점점점 확충되고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고양시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제는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이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항상 도로라든지 뭐 항만 그리고 이제 지하철 그다음에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또 인천도 또 항만이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뭐 바다도 가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또 공항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뭐 해외여행도 좀 부자연스럽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늦어도 내년 초 정도 되면 이 코로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빠르면 오늘 하반기 정도 되면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아닌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오늘 말이 좀 길었는데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또 내일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고향 오늘부터 내려가신 분들은 안전하게 안전운전 하시고 잘 다녀오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